실벨 리서치 클럽 2025년 6월 14일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현님. 네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AI가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재밌게 네. 보고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매달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런 얘기들을 오늘 또 한번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난달에 구글 I.O. 있었고 메리 미커가 인터넷 리포트에 이어서 AI 리포트 발표했는데 이제 쓰신 글 중에서 군데군데 그런 얘기들도 묻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세네 가지 정도 얘기들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구글 얘기 좀 써주셨고, 처음에.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AI에 대한 뭐 코트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한번 하나씩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요 구글에서 발표한 알파 이볼브 얘기 음. 써주셨는데, 요 얘기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봐 주시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레벨의 이야기긴 한데 정말 제가 이해한 걸 쉽게 표현하면은 그 AI가 약간 요새 재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발전하는 AI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초지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걸 약간 미리 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약간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좀 중요했던 거는 뭔가 AI가 평가 지표 자체를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스스로 정의하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좀 풀어내는 거를 이제 발표한 게 이 알파 이볼브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성과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되게 어려운 거를 뭐 수학적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되게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구글은 주장한 게 이걸 통해서 약간 초지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힌트를 마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 평가 지표를 스스로 개발한다는 거는 뭐죠? 어떤 골 세팅을 스스로 한다? 그렇죠. 골 세팅을. 어, 어쨌든 지금 AI가 발전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골을 어떻게 세팅해 주냐가 정말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스스로 좀 생각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현재 그 GPU 칩이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칩을 설계해줘. 예를 들면 그런 걸 던지면 얘가 알아서 뭐 네, 개발한다? 예를 들면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예, 맞아요. 추상적인 레벨에서는 그렇게 가는 프로젝트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혹시 커서 이런 거 좀 한 번씩 쓰시나요? 바이브 코딩을? 를 제가 개발자는 아니라 쓰진 않고요. 주변에 그냥 얘기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뭐 전혀 문외 아니지만 그 파이썬 유튜브를 보고 커서로 이렇게 저렇게 시켜보면은 되긴 하는데, 이제 비전문가가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잘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구글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오류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그렇죠. 해가면서 AI가 돌아갈 수 있게 하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음.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구글스러운 발표인 것 같아요. 구글이 항상 보면 뭔가 사업적이라기보다 기술적인 걸 항상 내보내는데 되게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또 하나 나온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 알파 이볼브라는 키워드도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샘 알트만이 어제 쓴 그 음, 젠틀 슈퍼 인텔리전스 글에서도 네. 이제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얘기를, 우리는 슈퍼 인텔리전스 연구기관이라는 얘기를 했고, 음, 스케일 AI도 합병을 하면서 메타가 알렉산더 왕이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팀이라는 걸 맡아서 하고, 하반기에 이제 키워드가 이제 AGI라기보다는 초지능, 그러니까 슈퍼 휴먼 인텔리전스잖아요. 슈퍼 네. 인텔리전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 똑똑한 그러면은, 무언가를 만들겠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뭐 IQ가 0에서 100까지 가는 거가 힘들었지. 100에서 110, 120, 뭐 150에서 160, 170 가는 건 사실 선형적인 증가이기 때문에 꼭 IQ가 150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라고 음, 봤을 때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선형적인 증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에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AI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딱 거기에 달렸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알파 이볼브도 그렇고, 요새 아까 그 샘 알트만의 글도 그렇고, 뭔가 아직 완전한 방법까진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좀 감을 스스로들이 다 잡아가는 것 같다라는 전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해답이 뭐라도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AI가 지금보다 더 어마무시한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물론 한계가 없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은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쨌든 내연기관을 발표했으니까, 사람은 달리면 시속 20km밖에 안 되지만 차를 타면 뭐 2, 300km까지 달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지평에 들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 하나가 있는데 파텔이었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2030년 전까지 이게 AGI 그러니까 초지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그 발전의 그 정도는 어마무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5년 동안, 네, 그게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돼 있다면은 어마무시할 것이다가 초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전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샘 알트만도 여기서 우리가 2020년도에, 2025년도에 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이 돼버렸고, 앞으로 5년 동안은 또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음, 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글 I/O 어떻게 보셨어요? 구글 아이오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텐데, 저도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고, 역시나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그 영상 모델, 베오3라 해야 되나, 비오3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모델 자체도 되게 재밌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 막 돌려봤는데, 되게 소리도 잘 내는 것 같고 해가지고, 아, 확실히 구글이 자기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는 정말로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베어3 보면서 사실 작년에 소라를 보고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물론 뭐 소라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만, 어, 배우가 훨씬 낫다. 사실 지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추해 보자면은 뭐, 제미나이 모델도, 어, 오픈 AI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기능적으로. 음, 그리고 사실 그게 되게 의미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서 뭐, 투자를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딥 리서치 결과가 제미나이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체감을 하시는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로 의존성과 또 브랜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챗GPT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위가 있지만 그것도 뒤집힐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야후와 구글이 경쟁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구글이 챗GPT가 계속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음,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글 아이오 보고서 원래 제미나이를 안 쓰다가 좀 써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일단 오픈 AI가 메인으로 주되 그 딥리서치 한도가 있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그거 다 쓰면은 제미나이 가서 또 그 딥리서치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음, 그래서 구글이 확실히 잘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고 제가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재미나이도 유료 결제 하시나요? 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20불짜리 두 개 계정과 네. 제미나이 하나와 이렇게 세 개를 결제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GPT 계정을 두 개 더 늘려가지고 네 개를 쓰고 있고요. 그 네 오, 개를 그래요? 이제 제미나이를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다섯 개를 쓰시는 거네요, 계정을?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100불이니까. 네, 그 정도는 낼만 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것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하고 싶어요. 와, 그래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0불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20불짜리 4개와 제미나이 하나를 쓰는 게 네. 믹스가 더 괜찮겠네요. 다양성이 있고. 저는 지금은 그래요. 근데 딱 와,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정보가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또 그것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좀 흩뿌려져 있어가지고 좀 짜증이 난다? 그렇군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저는 이게 지금은 되게 저한테는 합리적입니다. 와, 그만큼 100불이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충분히 그걸 지불할 만큼의 밸류가 있다.
저는 너무 말이 안 되게 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너무 심지어. 싸다, 오히려. 그렇군요. 요새는 어떻게 썼냐면 최근에는 그 요새 해외에 나오고 있는 AI 에이전트류의 서비스들을 하루에 한두 개씩 그 딥리서치를 돌려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 식으로 그 리스트업을 쭉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사실 이거는 뭐 몇십만 원 주고서 살 수 있는 보고서의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거를 10만 원 정도로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 종현님이 그 챗GPT와 제미나이 사용 비헤이비어가 네. 굉장히 중요한 인권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대 1로 쓰고 계신데 어느 순간 2대 3, 3대 1대 4로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시게 되면 그건 이제 챗GPT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신호니까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혹시 메리미커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네. 여기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되게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너무 긴 글이어가지고 방금 구글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음, 이런 어마어마한 사용자 기반이 있고 또 기술력 자체가 이제 오픈 AI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 음, 플러스 여기에 이제 다른 뭐 유튜브도 있고 음, 그 구글 시트도 있고 그리고 지메일도 있고 뭐 워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구글이 기회가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 뭐 메타라던가 엑스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틱톡도 인컨버터로 분류가 되네요. 그리고 애플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이 네. 자료상에서 음. 그랬던 것 같고. 네. 혹시 여기서 뭐 조금 기억에 남는 거나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메리미커 보고서에 대해서? 사실 뭐 엄청 인상 깊다라기보다는 그냥 현재를 되게 잘 요약해 놨다 정도로 저는 좀 인식을 했던 것 같고 음, 말씀하신 대로 뭐 듀오링고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되게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들 뭔가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진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존에 있던 회사라도 확실히 AI를 잘 접목시키는 게 지금은 확실히 장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뉴스레터에 써주신 그 여기 밑에 듀오링고와 스피크 얘기를 간단히 짧게 써주셨는데 음. 저도 이제 작년에 둘 다 한번 써봤거든요.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유저 관점에 써보진 않았는데 그 듀오링고도 굉장히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예측의 영역이지만 스픽도 잘 되고 듀오링고도 잘 되고 챗GPT로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딘가 한쪽으로 수렴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누가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시나요? 일단 챗 GPT랑 듀오링고 스픽을 좀 나눠서 보면은 전 듀오링고랑 스픽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유저가 뭔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최적화된 UX를 짜주는 게 이 시대에도 되게 워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커서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유저의 행동에 맞게끔 UX를 설계하는 것이 결국엔 이 시대에 또 한 번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둘이가 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이 둘 중에서 누가 잘 될지는 좀 사실 관찰의 영역이지 않을까? 또 따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 노정성 님이 최근에 유튜브 올려주신 거 중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제 뭐 cursor of X를 음,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 래퍼 애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네. 그걸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 똑같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커서의 반복론을 지금 되게 잘 익혀두는 게 어, 어. 앞으로 AI 에이전트 혹은 AI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이번 뉴스레터에 퍼플렉스티 얘기도 있나요? 있네요. 그러네요. 어, 퍼플렉스티 얘기도 있나요? 플래시티 얘기는 아마 따로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퍼플렉스티도 계속해서 이터레이션 하면서 계속 기능들을 새로 추가를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재무제표를 긁어 와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애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퍼플렉스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있다. 음, 이미 많이 올라왔고 밸류에이션도 높지만 뭐 업사이드가 또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번 또 써봤는데 저는 이걸 왜 굳이 써야 되지? 사실 어, 들긴 하더라고요. 어, GPU 그럼, 충분히 그거를 긁어온다라기보다는 제가 버프트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뎁스를 한 단계 줄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깊이를 주진 않는 것 같아서 퍼플리시티가 저는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커서 오브 X처럼, 그, 듀오링고처럼,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UI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색창에서 계속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네요. 저는 그런 것. 말하자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구글 시트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기능이 있는 음. 블룸버그 for cursor for 블룸버그 약간 이런 컨셉으로 나가는 회사가 있다면 음. 그건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건 승산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사용자 경험이란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래퍼라고 비하했던 회사들을 잘 찾아서 트랙션이 제일 좋은 회사를 찾아서 위너를 픽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글 얘기는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처리량 요거랑 그리고 토큰 처리량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AI 버블이 아니다라는 얘기 음. 써주셨는데 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뭐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의견을? 저는 사실 근래에 들어가지고 가장 인상 깊은 지표 딱 하나만 고르라면 무조건 이 지표였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한 올해 들어가지고 그 딥리서치 나온 이후로 정말 AI 사용량이 저 스스로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뭔가 뒷받침해주는 세상의 지표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 지표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AI의 정말 그냥 사용량 지표가 즉 이제 토큰 처리량이니까 아 이게 확실히 딥리서치나 이제 베오3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그전에는 AI 학습의 시대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AI 추론의 시대가 정말로 열린 것 같고 정말로 약간 그 지능의 매스 어댑션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열리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걸 저는 몸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예전 인터넷 시대에 이제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틀리 액티브 어, 유저 네. 체크를 음. 했다면 음. 지금은 이제 API든 아니면 종현님이 5개 계정을 쓰는 것처럼 이제 유지지 베이스드로 과금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퀀티파이 할 수 있는 지표는 토큰 처리량이다. 네. 네, 차를 타고 얼마나 멀리 갔냐. 그 트래블 맞아요. 마일을 재는 것처럼. 음. 근데 토큰 처리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엄청나게 쓰고 있다. 엄청나게 쓰고 있죠. 음, 여기서도 자동차 연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음. 음, 뭐 비슷한 얘기들을 캐펙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전기가 쭉 깔렸는데 그 전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뭐, 엔비디아,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짓고 있고,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그 음. 스트래터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 분기별 매출액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어. 음, 한쪽에서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과잉 투자 아니냐, 그리고 버블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오픈 AI가 스타게이트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뭐, 여러 나라의 UAE 이런 데 또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걸 보면은, 샘 알트만은 최소한, 이거는 어마무시한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캐펙스가 결국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의견에 맞지 않을까, 그게. 음. 쇼티지가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데이터 센터가, 사담이지만 저 지표를 보고서 최근에 엔비디아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개인 포트를 또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군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AI의 수요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거를 시장에서 반영을 잘 안 해주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와, 소름 돋는 얘기네요. 네. 10 트릴리언 달러 가나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계 1등을 넘어서는 건 당연하고 그게 더 가팔라질 것 같다 정도 보고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나 숫자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PSR이나 PER 지표로 따지면 되게 쌀 것 같거든요. 뭐 싱글 디짓일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게 지속될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딥시크 나올 때 한창 엔비디아 빠졌다가 다시 네. 회복을 했잖아요. 네네네. 딥시크가 빠질 때 딥시크의 이제 무서움도 물론 나왔지만 저는 AI에 대한 회의론이 그때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에 프라이싱이 되면서 가격이 빠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추론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였고 사실 그게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어,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사실은 한쪽 주장은 이제 이렇게 싼 게 나왔으니까 GPU를 더 많이 음, 쓸 거다. 네, 막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했던 거잖아요, 주가가. 음,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작이다. 어, 매출 130빌리언에 3트릴리언 달러니까 PSR로 한 20배? 음, 25배? 30배? 30배 정도 되네요. PSR 30배. 그렇죠. 싸진 않네요. PER로 30배 정도 해요. 어, 포워드로. 메리컴이 100빌이니까, 그러네요. PR로 35배. 네, 그러네요. 근데 순이익 마진이 너무 높아서 55%여가지고, PSR이랑 PR이랑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익률이 너무 높아서, 보통 PR이랑 PSR 한 10배 이상 차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2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만큼 돈을 매우 잘 보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상징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옛날에 시스코도 보시면은 쭉 가다가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춤했다 다시 가는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근데 네. 사실 시스코의 말로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긴 결과적으로. 물론 이거를 막 초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재밌는 저는 비유네요.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닷컴 버블 때 약간 꺾였지만, 네. 닷컴 이후에 오히려 더 닷컴 전에 올랐군요. 그러네요. 요때 전에 한번 꺾였다. 저게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당시로 보면 꺾인 거더라고요. 이렇게 잘나보면은 한두 번 이렇게 주춤주춤 했지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고 갔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딱 그 정도 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 수 있다. 네. 무섭지만. 그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현실이신 것 같아요. 인터넷이 94년도에 나왔으니까, 이 96년도면은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갈 길이 멀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메리미커 보고서에 이게 여기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메리미커 인터넷 때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시의적절하게 했던 것 같고 메리미커가 한 97, 98년도쯤에 이제 중국에도 인터넷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뒷부분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일본에서 소부장 수출 제한했을 때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내재화했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내재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칩이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화웨이가 됐건 중국에서 싸고 좋은 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상상 영역이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음. 혹시 중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관심이 있고 너무 패권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패권 싸움을 하는 당연히 관심이 있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중국 회사에 다녔었던 분들이라서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음, 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좀 DNA 쪽으로 이런 문화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전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그렇군요. 사실, 그 미국이 제로 투 원의 국가라면 중국은 원 투 텐의 국가인데, 음, 또는 원 투 백의 국가인데, 이제, 사실 중국에도 중국판 테슬라, 음, 중국판 옵티머스,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판 그 스믹 같은 반도체 회사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유명한 분야는 뭘까?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이트 네. 댄스에 이어서 또는 뭐 그 제조 경쟁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되게 경쟁력이 엄청 크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가 있는 나라라서 그 파워가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그 유튜브에서 이제 팀 쿡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 그 중국에서 구축된 제조 이코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그 제조 경쟁력과 정교함을 음.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하다. 그런 음. 얘기를 팀 쿡이 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야, 중국 제품이 굉장히 정교하고 잘 만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될지는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텐션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들은, 뭐가 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 요건 저커버그 어떤, 스케일 AI라고 연관돼 있긴 하겠네요. 네네. 요건 어떤 토픽일까요? 주제는? 이게 그냥 저커버그가 자기가 얘기한 AI 시대의 페이스북의 전략이거든요. 네, 이게 4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꼭지가 네.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디테일한 전략이란 생각이 들었고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두 번째는 컨슈머 터치포인트 참여 확대 및 추천 고도화 이런 것처럼 좀 4가지로 보더라고요. 비즈니스 기회를, 네. 첫 번째는 이제 광고를 바탕으로 보는 거, 음. 그다음에 소비자와 터치포인트 확대, 그다음에 AI 제너레이트 컨텐츠의 증가, 음. 그리고 비즈니스 메시징, 네. AI 네이티브 혁신.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레버리지를 해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겠다. 그렇죠. 그 회사 내부에 어떻게 하면 AI를 접목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한 느낌이었어요. 음, 그렇군요. 훌륭한 그 경영자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요새 그 라마4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첨단 기술 영역 쪽에서는 AI 전략에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한 결에서 저는 그 스케일 AI를 사온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비즈니스의 이제 디테일한 전략 같은 건 저커버가 좀 많이 잡아가는 느낌이고 반대로 이제 정말 앞서가는 그 AI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왕한테 약간 위임을 하는 느낌으로 저는 보고 음, 있어요. 약간 구글이 딥마인드 산 다음에 하사비스한테 모델 개발 맡긴 거랑 좀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네요. 음, 스케일의 M&A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여러 가지 기사들과 평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최종 승자는 사실 스케일 AI랑 알렉산더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저는 스케일 AI가 근본적으로 되게 좋은 퀄리티의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냉정하게. 약간의 AI 시대의 SI 업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에 좋은 엑시트를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알렉산더 왕이 97년생인데 이런 1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이 정도의 엑시트를 해낸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되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경력도 가졌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피니언 리더로서 되게 자리를 많이 더 크게 잡을 것 같고 되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두 번째로 들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메타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운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커버그가 워낙 M&A를 잘한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뭐 그 인스타그램을 투빌, 포빌 정도에 샀었었는데 투빌이었나요? 네, 투비. 20년 전에 투빌을 주고 샀을 때 다들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너무나 좋은 투자였고 그리고 요거를 샀지만 이게 알렉산더 왕을 에퀴하이한 걸로 순수하게 봐야 할지 음. 혹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좋다고 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그 사실 누가 봐도 이 라벨링 하는 게 뭐가 있겠어. 너무 되게 노동 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주요 경쟁자도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음, 그리고 메타도 포함해서 걔네들이 이제 모델을 최적화하고 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네, 대한 노하우를 알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 그거를 이제 메타가 최대한 레버리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마를 좀 더 보강한다거나 또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팀에 헤드를 맡기면서 AI 개발 쪽은 네가 다 해라. 라고 맡기는 그림이고, 딥마인드 하사비스와 비교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MIT 컴퓨터공학 전공 드랍아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야심가이기도 하고 캐퍼블한 사람인 것 같다. 음,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한번 충분히 맥센스한 배시 아닐까. 음. 메타 그리고 입장에서도. 맞아요. 약간 스케일 AI가 최근 들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은 합성 데이터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회사 내부 차원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메타에 딱 접목을 시키면은 훨씬 더 파급력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치긴 하네요. 음,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델 성능이 이제 연산 처리력과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정된다라는 두 가지 변수니까, 그리고 다들 이제 데이터가 디플리트 되고 있으니까, 이제 신테틱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투입을 해야겠다. 모델을 작게 하면서도, 라는 컨텍스트에서 스케일 AI가 메타한테 줄 수 있는 밸류가 있고, 음, 또 하사비스 같은 역할을 저커버그가 맡겨야겠다. 음, 얘기해보니 똑똑한 것 같다. 음, 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인 것 같긴 하네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 가장 중요한 꼭지들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도 재밌는 뉴스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은, 이것도 스케일 AI 못지않게 보다 화제가 훨씬 더 비싼 밸류인 것 같은데, 아마 1년도 안 된 회사인데, 이거를 샀다. 심지어 뭐가 안 나와 있는 회사잖아요, 아무것도. 이거야말로 비싼 것 같아요. 네. 예, 이거야말로 정말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물론 저는 조디 아이브가 한 건 처음에는 많지만, 거래한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주식으로 인수했다 하긴 해가지고 네. 그러면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또 윈드서프도 주식딜 아니었을까요? 그건 현금딜이었나요? 그거는 저도 안 살펴봤어요. 네네. 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윈드서프도 주식딜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돈 쓸 데가 많은 회사고 계속 음, 레이징을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M&A를 현금딜로 하긴 힘들 것 같고 메타처럼 돈 많은 회사야 뭐 캐시아웃 음, 시켜주고 하면 VC 스타 다 행복하겠지만 음. 그래서 이거는 재미는 있는데 뭔가 어, 아직 너무 초반이다. 네. 음.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경영자가 있는데 전샘 알트만이 과연 하드웨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적합한 질문이네요. 음, 애플은 시작부터 하드웨어를 만들던 회사였으니까, 이제 40년 이상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음, 뭐,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서, 베트남도 가서 제조를 하지만, 그리고 메타는 또 VR 디바이스를 해봤지만, 오큘러스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픈AI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음, 그거를 또 디자이너인 조너선 아이브가 해낼 수 있을지는 또 퀘스천이 있는 거네요. 음, 네. 이 디바이스를 보면은 사실 뭔가 글라스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또 뭐 스마트폰을 리플레이스 하겠다기보다는 약간 어, 보조적인 디바이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이크는 달려 있지만 그 옵티컬 한 건 없고 그 보이스로 인터랙션 하는 음, 그래서 핸드폰이나 랩탑을 좀 보조하는 역할적인 디바이스이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뭐 목에 걸거나 이제 옷에 붙이거나 하는 보조적인 디바이스여서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거는 페네트레이트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글라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음, 예, 뭐 예, 아직 초반이지만 뭔가 마크 저커버가 원하는 것처럼 OS가 되려면 어쨌든 컨슈머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음, 이걸 하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생각보다 조금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년에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빨리 나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좀 기대를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로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굳이 건다면 쉽지 않지 않을까? 네, 그 음, 정도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음, 투자한 GP들은 VC들은 좋았을 것 같은 좋은 엑시스 된 것 같은데 너무 저것보다 좋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초단기간에 이런 큰 엑시스를 만들어내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음, 좀 섞여 있는데요. AI 측면에서 애플이 잘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은 사실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애플만의 그 색깔은 잃어가고 있는 건 또 아니라서 되게 양면적으로 좀 존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핸드폰을 만들어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반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애플은 항상 한 발짝 늦으면서 완성도 높은 거를 제공했으니까 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뭐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음, 라는 주장도 있고,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좀 라는, 안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리 AI 사태만 봐도 아, 이 정도는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은 있더라고요. 여전히 시리가 똑똑하지 않다? 네, 그 막 AI 이제 GPT 막 붙이고 이런 걸 다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못 맞췄더라고요. 그 출시 네. 시기 같은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못 맞춰서 한번 화제가 되게 크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아, 이게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WWDC에서는 뭐 디자인 좀 바꾸고 약간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음. 말씀 주신 거는 조금 더 그 전에 올해 초에 뭔가 그런 이벤트 있었나 보죠? 네, 올 초에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뭐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음, 어, 뭐 이런 거를 살 수도 있겠네요. 미스트랄이나,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좀 내부적으로 전략을 누군가 잡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음, 합니다. 아마존이 어댑트를 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AI 회사를 샀고, 인플렉션을 샀던 것처럼, 저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스케일을 스케일을 잘, 샀던 것처럼, 애플도 뭔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다. 음,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되네요.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원래 소프트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음, 엔트로픽은 최근 뉴스를 보면은 ARR이 4빌리언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엔트로픽도 생각보다 정말 빨리 올라오고 있구나, 매출액이. 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엔터프라이즈 단에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코딩 에이전트류들이 엔트로피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적으로는 커서의 지표 올라가는 게 얘네들한테도 영향을 되게 크게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커서가 이제 엔트로픽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네. 그것도 트래픽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 이제 커서 ARR도 써주셨는데, 이제 5월 달에 500밀리언 ARR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음,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이제 엔트로픽한테도 기여가 갈 것이니까, 음. 그렇군요. 사실 그 엔트로픽이 4빌이면 그거에 비해서 커서 ARR 500이면은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음, 와프루브가 쓴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AI를 비교한 거이고, 음,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율주행 하는데 AI가 왜 스스로 못할 이유가 없다. 음. 에이전트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데이터 피드백 루프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이 음, 막 하드웨어 이런 것보다는 AI 에이전트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로보택시가 조만간 발표가 되고 웨이모도 SF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버 타는 횟수보다 웨이모를 더 많이 탄다. 그 메리미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로보택시의 시대도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않았나. 음. 한국은 아직 좀 체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외에도 뭐 듀오링고 얘기해 주셨고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오픈 에비던스 세쿼이어가 투자했던데.
약간 의사들을 위한 챗 GPT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음,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자기들도 막 찾아보고 하잖아요. 구글링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아까 모두의 이제 그 세션하기 전에 이제 그 글로벌 AI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딥 리서치로 쭉 돌리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이런 회사들이 2025년도에 좀 화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이름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작년으로 치면은 작년 초에 이제 퍼플렉스티, 네. 브릿지, 그다음에 음, 컬서 음, 그리고 뭐 윈드서프 이런 회사들이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음, 작년에 ARR을 뭐 30밀리언, 50밀리언 정도 했던 회사들이 올해 100밀리언 돌파했는데 혹시 좀 뭐 방금 말씀 주셨던 오픈 에비던스처럼 연예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다. 음. 혹시 좀 있으실까요? 사실 뭐 그러한 류의 서비스를 본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또 추가할 만한 거는 뭐 데카곤이라고 네네. 이제 PS를 대체하는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거에서 막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저는 오히려 좀 재밌었던 게 ARR이 굉장히 좀 빨리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도 진짜 크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좀 공부하면서 다시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급가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메리미커에도 이제 그런 이름들을 몇 개 보여준 것 같고 버티컬로 보면은 코딩, 그다음 프로덕트 개발, 의료, 음, 리걸, 고객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이렇게 써줬고 커서 그래서 그다음에 대표적인 막 러버블 이런 것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엄청나요. 그리고 어브리지, 음, 할비, 리거래 그리고 말씀하신 데카곤, 알파센스 네, 이거는 이제 GLG 서비스 같은 것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론티어로 유즈케이스 프론티어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그래프는 잘 나오지 않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는 게 매출이 바로 찍히니까 네. 밸류에이션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꺾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이런 것들이 뭐 그 VHS 방식과 알파 베타 방식 때부터 그 쿼티 자판기처럼 경로 의존성이 있고 사람들이 한번 쓰면 잘 안 바꾸기 때문에 이제 사용 행태 측면에서 모트가 있다.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 네. 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뭐 이런 회사들은 이 기세로 간다면 100빌리언 그 밸류에이션이 조만간 2, 3년 안에 100빌리언을 찍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00빌리언 지금 그 10빌리언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다. 전혀 안 비싼 것 네. 같아요. 그 5월에 ARR이 500밀이니까 올해 말에 ARR이 만약에 뭐 2빌리언을 찍었다. 음, 그러면 뭐 20, 30빌리언 금방 될 거니까. 그렇죠. 26년도 말이 되면 100빌리언을 받을 수도 있겠다. 1년 만에. 그럼 음, 10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언프레시던트란 얘기가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 음, 전무후무한 시대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디바이스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더 더 빨라지는 거. 사용하기가 빨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뭐 구글 검색 이렇게 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챗GPT는 뭐 6개월 만에 됐다는 게 인터넷이 있으니까 금방 또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너무나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난달에도 그랬고 다음 달에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또 다음 달에도 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하실 코멘트나 뭐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난달에 그 챗GPT 2개 계정을 쓰시다가 5개를 쓰셨다는 거에서 저는 가장 아,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만큼 부족한 진짜 네네네. 아무튼 지금 바쁘신데 시간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